새 학년,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만성질환을 앓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남모를 고민을 시작하시죠. 특히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병이라면 그 고민 정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. 오늘 바로 그 마음속 가장 큰 질문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학교에 어디까지,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? 아마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. 솔직하게 다 알리자니 혹시 우리 아이에게 유난 떤다는 꼬리표가 굳진 않을까? 선생님께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건 아닐까? 걱정되시죠?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겪어낼 그 힘든 시간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요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부모님의 고백도요, 정말 딱 같은 마음이었습니다. 엄마의 이 간절함이 혹여 선생님께 무거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. 이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.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선생님을 배려하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. 이 부모님이 마주한 병은 바로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라는 병이에요. 쉽게 말해 아이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. 여기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이라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그 시간이 아이에겐 매일매일이 큰 도전인 셈이죠.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세심하고 지혜로운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래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한 부모님이 정리한 12가지 지침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자, 이 지혜가 담긴 안내서를 함께 열어볼까요? 이건 단순한 요구사항 리스트가 아니에요. 우리 아이를 함께 잘 돌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소통의 달이라고 할 수 있죠? 이 12가지 지침은요,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아이의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겁니다.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첫 번째 파트의 핵심들을 한번 볼게요. 먼저 아침에 조조강직 때문에 등교가 좀 늦거나 움직임이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것. 그리고 체육 시간, 매일 컨디션이 다르니까 아이가 스스로 참여할지 말지 결정하게 해달라는 유연한 배려, 또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쓰게 해달라는 것과 면역력이 약하니까 반에 감염병 같은 게 돌면 바로 알려달라는 요청까지. 어때요? 전부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죠. 자, 이렇게 아이의 신체적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이제는 교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? 두 번째 파트는 아이가 교실에서 겪는 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. 통증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힘드니까 자꾸 몸을 뒤척이는 거예요. 또 보이지 않는 통증과 싸우느라 금방 지쳐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거. 그리고 약 부작용 때문에 햇볕에 민감하거나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상황, 속이 메스꺼워서 밥을 억지로 먹기 힘들다는 점까지. 이런 세심한 배려가 모여야 아이가 불호소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. 아이의 몸과 학습을 넘어서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정서적,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. 결과나 속도보다는 꾸준히 하려는 그 노력을 칭찬해달라는 부탁. 또 잦은 결석이나 조퇴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맡겨달라는 지혜로운 제안. 안 되라고 딱 잘라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은 어떨까 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요청.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위한 명확한 연락망까지. 이 모든 게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심리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. 이 12가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손에 들고 이 부모님은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고 해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은 떨리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의 감정적인 무게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그 망설임을 용기로 바꾼 건 바로 접근 방식의 전환이었어요. 편지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.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아이 사용 설명서 같은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와, 이 표현 하나가
무거운 부담감을 따뜻한 이해심으로 바꾸는 열쇠가 된 겁니다. 이 떨리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 학교는 비로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.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함께 잘 키워나가자는 파트너십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진 거죠. 사려 깊은 소통이 아이의 학과 생활 전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지원과 배려가 향하는 최종 목표는요, 단순히 아이가 오늘 하루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. 지금의 이 작은 이해와 지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가 훗날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. 오늘의 이 울타리가 내일의 세상을 향한 튼튼한 디딤돌이 되는 셈이죠.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의 시선이 편견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될 때, 바로 그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.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더 구체적인 정보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실 만한 몇몇 기관들을 안내해 드릴게요. 정확한 의학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한류마티스 학회를, 또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지침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. 국가적인 지원이나 다른 환우 정보가 필요하다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나는,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어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